안녕하세요, 김현수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죄송합니다. 예상외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보셨던 그 서울대 의대 강연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해주시고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심지어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메시지로도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주셨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시기가 이제 제가 학교를 다녀야 하고 또 의대에 참 바쁜 생활들 그리고 뭐 학교의 다양한 일들 공부들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께 답변을 드리게 됐네요. 그래도 지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영상을 또 찍어서 올리게 됩니다. 기존에는 원래 여러분들이 질문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 질문들이 아무래도 이제 올해 초에 보낸 질문들이 많다 보니까 공부법, 근본적인 공부법, 혹은 시간 관리, 혹은 계획 짜는 법, 슬럼프 극복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영상은 추후에 나중에 예비 고3이나 뭐 그 이하의 뭐 중학생까지 다양한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추후에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당장 수능이 100일 남은 이번에 수능을 보시는 수험생들, 재수생, N수생 혹은 고3분들을 위해서 남은 100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100일 동안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요? 라고 하면 사실 저는 정확히 말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지금까지 해놓은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완성이 많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갈 길이 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100일을 남기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제가 그래도 여러분이 100일 남기고 여러분이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떤 자세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떤 태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0일 과연 뭘 해야 될까요? 일단 100일이 남으면 수능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내내 수능에 대한 준비를 했지 그럼 뭐 갑자기 100일 남았다고 뭔 수능 준비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수능은 정말 그 수능 당일에 대한 준비도 슬슬 하셔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과연 수능날 점심때 여러분 뭐 먹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 아침 몇 시에 도착하실 거예요? 수험장에? 여러분 국어 몇 번부터 풀 거예요? 여러분 국어 1번부터 45번 순서대로 풀 건가요? 여러분 영어 듣기 하면서 읽기를 풀 건가요? 몇 번까지 풀 예정인가요?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할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왜 준비해야 하느냐? 일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능 하루를 가지고 인생에서 정말 큰 부분인 대학이라는 게 막 입시가 막 너무 크게 결정되고 너무 잔인하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수능 날짜가 언제 나왔죠? 여러분 한참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수능 언제 보는지. 올해 11월 15일인 거 한참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준비하는 것 그날 어떤 변수에 의해서 내 점수가 좌지우지 받지 않게 준비하는 것 또한 수험생의 준비해야 될 부분 중 하나인 겁니다. 단순히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한 지식뿐 아니라 그런 짜잘한 운이나 변수,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것 또한 수험생의 실력이고 좋은 점수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일단 그럼 수능이 과연 운이라는 게 들어갈까요? 자, 찍는 문제의 비율이 높은 중위권이나 혹은 그 이하의 성적을 많은 학생들 경우에는 찍는 문제가 워낙 많고 이게 오지선다라는 한계점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거기서는 그날 찍는 운에 따라서 점수의 당락이 좀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를 푸는 상위권이나 최상위권의 경우에는 찍는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운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가원은 특히 그 중에도 수능은 결코 여러분의 점수가 운에 지배되도록 출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시험들이 거의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식을 쌓는 동시에 수능을 잘 보기 위한 지식을 쌓는 동시에 그 나머지의 변수들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어느 정도까지 준비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우선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은 아니지만 수능을 4주 남기고부터 저는 수능날 공부할 자료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능 때 무슨 책을 들고 갑니까? 여러분 책 그거 다 볼 거예요? 아니잖아요. 수능날은 여러분이 그동안 조금 아리까리했던 거 항상 시험 볼 때 실수했던 부분 그런 거를 따로 전 요토로 광별로 모두 정리를 해놨고 많으면 안 돼요. 수능 4주 남기고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도 문제죠. 그 적은 양 그리고 당장 수능날 볼 수 있는 양은 쉬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죠. 따라서 그 적은 양들을 노트로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갈 것을 4주 정도 준비했고요.
그 전에는 다양한 모의고사를 통해서 제가 그날 밥을 뭘 먹을지 이런 것까지 다 정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는 이제 1학기 때 모의고사를 보면서는 항상 이렇게 점심밥을 항상 다 먹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어 수학 때 지친 후에 밥을 먹게 되니까 항상 저도 모르게 그러지 않으려고 의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밥을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영어 듣기를 할 때 뭔가 긴장감이 풀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좀 졸림이 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밥을 안 먹기로 했습니다. 그럼 대체할 것을 찾아야겠죠. 그 대체제로서 저는 이제 다양한 간식들을 먹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모의고사 때마다. 뭐 과자 같은 거 먹으면 너무 목이 마를 수 있기 때문에 카스테라, 마가레트, 에너지바, 초콜릿 등 어느 정도 허기를 해소해주면서 동시에 저의 에너지의 부족함을 오지 않고, 그러면서 배부름까지는 오지 않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테스트를 모의고사 때마다 해봤고, 저는 결론적으로 마가레트 딱 2봉지, 한 봉지에 2개 들어있죠? 4개 들어있는 그 마가레트를 먹는 것이 가장 저에게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마가레트를 2봉지를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저의 경우는 이걸 찾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해봤고, 마가레트를 2개 먹었을 때가 가장 졸림이 없이 에너지 허기짐도 없이 적당한 정도로 딱 배가 불렀고 집중력도 최대로 발휘될 수 있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마가레트 2개를 수능날 딱 들고 왔습니다. 이것도 즉흥적인 게 아니라 수많은 모의고사와 수많은 스스로 공부할 때 실험들을 통해서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것까지 준비했습니다. 각 과목별로 몇 분의 시계를 보는 것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수학 풀면서 몇 번 문제를 풀 때 시계를 봐야 하고, 그때 몇 분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게 나의 목표다 라는 것까지 모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생각보다 좀 오버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까지를 생각 다 해갔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정확히. 예. 하지만 저는 그런 것까지 다 준비를 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그야말로 수능날 모든 동선을 짜놨어요. 끝나고 바로 화장실 가기. 저 같은 경우는 끝나고 운동장을 2바퀴 돌았거든요. 여러분, 수능 보는 날 대체로 그때 다르지만 대체로 굉장히 춥습니다. 따라서 저는 수능 끝나고 제가 다음 과목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를 들고 화장실을 먼저 들린 후에, 왜냐면 화장실이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화장실을 먼저 가서 또 그때 몰릴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화장실을 먼저 가고, 그 이후에 운동장을, 아무도 없는 그 텅 빈 운동장을, 그 학교를 운동장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운동장을 2바퀴를 돌았습니다. 첫 한 바퀴를 돌면서는 그 전에 본 과목에 대한 생각을 떨쳐내는 겁니다. 방금 제가 국어를 봤어요. 예를 들어 국어가 어려웠어. 어려우면 돌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어렵게 느낄 정도면 애들은 얼마나 못 봤을까. 아, 난 일단 많이 앞서갔어. 점수 많이 땄어. 여기서 총 450점 만점에 몇 점 땄어. 좋아 하고 첫 바퀴 동안은 그 전에 과목에 대해서 약간 미련 남은 문제들 있죠. 아, 그거 다 이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완전 지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번째 바퀴를 돌면서는 다음 과목을 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머리의 모드를 좀 바꾸는 겁니다. 국어 풀 때 쓰는 머리랑 수학 풀 때 쓰는 머리랑, 뭐 이제 이게 과학적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다르다는 거 수험생들도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모드를 좀 바꾸기 위해 그 자료를 한번 읽으면서 그때는 다음 과목에 대한 대비, 머리를 좀 차갑게 식히고 흥분했던 나의 몸을 좀 진정시키고 찬 공기를 쐬면서 그런 준비까지 했던 것이죠. 이런 것 당일에 즉흥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비문학과 문학이 혼재되어 나오는 경향이 많은데, 제가 봤던 수능까지만 해도 45문제였고 15문제, 15문제, 15문제에서 15문제는 각각 5문제씩 화작문, 그 다음 비문학, 문학 이렇게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작문을 푼 이후에 문학을 풀고 비문학을 풀 때가 가장 뭔가 가독성이 좋고 잘 읽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항상 이것 역시 수많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것저것 실험을 해봤고 그것이 저에게 가장 잘 맞는 걸 알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듣기를 풀 때 읽기를 푸는 것이 저에게는 오히려 독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속도가 느린 편이 아닌 수준으로 좀 완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어를 듣기를 하면서 읽기를 하면 오히려 읽기에 집중하느라 듣기를 놓치고, 오히려 그걸 신경 쓰느라 읽기에 대한 집중력이 틀려서 쉬운 앞문제를 틀려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차라리 듣기만 집중을 하고 대신 그만큼 뒤쪽 읽기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제가 연습을 더 많이 하고 이런 방식으로 대처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자세한 방법들은 여러분들께 제가 얼마나 완벽히 준비를 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드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라가 아닙니다.
추천해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본인에게 맞는 그 풀이나 그날의 접근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만 이 정도까지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당일날 시험날의 변수가 뭐 있을까요? 학생들의 소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날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떠들고, 심지어 고3 학생들은 자기 이제 비슷한 학교 친구를 만나고 하면 답을 서로 공유하고, 이런 미련한 짓들을 많이 합니다. 답을 뭐하러 공유할까요, 여러분? 그거 전혀 좋지 않으니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아까 말한 쉬는 시간에 전 과목에 대한 생각을 지우는 과정이 완벽히 되지 않습니다. 자기랑 틀린 답을 고른 학생을 만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마시고, 다만 자기가 하지 않더라도 다른 학생이 함으로써 본인에게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마개를 쉬는 시간에 무조건 꼽는 걸로 생각을 했고요. 수능 당일에 기마개는 그 감독관 허락하에 쓸 수도 있지만 허락해주시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당시 저희 반 구조가 칠판이 있고 앞에 문이 하나 있는 구조였는데, 저는 그 문 제일 앞에서 4개월 정도를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수능 날까지. 그 자리는 앞에 학생들이 너무 왔다 갔다 거리고 수업 때 이렇게 뭔가 시야도 안 좋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안 앉으려고 했던 자리예요. 아무도 안 앉으려고 했기에 제가 거기 앉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거기 앉는 동안 뭘 했느냐, 학생들이 왔다 갔다 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또 밖에서 말을 다 하고 들어오면 좋은데 들어오면서 마지막 말을 합니다. 했으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그럴 경우 어떻게 돼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그걸로 쏠리죠. 순간적으로 모두의 집중이 깨집니다. 저 역시도 물리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그 소리가 안 들릴 리가 없죠. 들립니다. 하지만 안 보는 겁니다. 안 보는 거예요. 저의 그 작은 호기심, 순간적으로 보고 싶은, 보면 마음이 편해질 텐데 그 호기심, 궁금증을 참고 희생시키면서,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희생시킴으로써 따라오는 보상심리, 그것을 저희 집중력으로 역으로 활용한 것이죠. 그런 작은 점들까지 모두 공부로 활용을 해서 수능날 만약에 우리 반에 좀 시끄러운 애가 있다든가 누가 뭐 연필을 떨어뜨린가 하더라도 전혀 쳐다보지 않을 수 있는, 쳐다보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난 계속 나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준비를 하면은 수능날 작년에 참 안타깝게도 수능을 앞두고 지진이 나면서, 다행히 수능날 지진은 안 났습니다만 수능 앞두고 지진이 나면서 연기됐잖아요. 아니면 수능날 당일에 지진이 날 수도 있고, 그런 큰 변수도 있지만 그런 변수를 제외하고서는 여러분이 대응할 수 있는 변수를 자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 또한 수험생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능에 대한 지식을 준비하고 수능 당일에 대한 지식 또한 이제 100일이 남은 시점에서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준비한 사람이 과연 수능의 어떤 짜잘한 변수나 흔히 말하는 운, 이런 것에 좌지우지되는 성적을 받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능은 철저히 준비한 만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수능날 실수를 2문제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 실수에 대해서 제 실력이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를 실수하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했으면 하지 않을 수 있었겠죠. 제가 정말 문제를 같은 시간 안에 3-4번 검토할 수 있는 정도 실력을 만들어 왔으면 하지 않았겠죠. 따라서 모든 것은 나중에 결국 핑계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핑계를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날 예상 가는 정도의 시나리오는 모두 대비를 해두세요. 배가 아픈 것? 그것도 실수입니다, 여러분. 전날 식단 관리도 해야 되고, 점심에 먹은 게 갑자기 아프다? 이것도 실수입니다, 여러분. 전날 화장실 다 가놓고, 저는 그날 먹을 것까지 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수능에 대한 걱정도 덜어지면서 더 자신감도 생기게 됩니다. 수능 때 이러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 지금 해결합니다. 100일 남은 시점부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평소 공부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한편, 이제부터 보는 모든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모르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찾을 수 있는, 정말 그런 면에서도 정말 좋은 기회죠. 그걸 수능 전에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수능날에 여러분의 동선이나 여러가지 그냥 그날의 움직임을 완벽히 테스트해볼 수 있는, 여러분이 혼자 공부할 때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다같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몇 분에는 내가 몇 번을 풀고 있어야 할지, 어떤 자료를 읽을지, 몇 분이 남았을 때는 뭐를 읽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슬슬 테스트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수능이 최고의 집중력을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완벽한 준비가 되어야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물론 저보다 수능 잘 보신 분들 많은 거 압니다만, 저도 그냥 수능을 못 보지 않은 입장에서 이 정도 조언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